안녕하세요. 21일 생각 황혜랑입니다. 요즘 같아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다리가 동강나고 백화점이 무너지곤 했던 1994년, 1995년의 데자비일까요? 세월호 참사로 300명이 허망하게 바닷속에 수장되더니 연이어서 지하철, 버스터미널, 요양병원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재난에 대해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번 주 한겨레 21은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작은 실마리를 찾기 위해 일본이 고베 대지진 이후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해왔는가를 직접 가서 돌아보고 왔습니다. 이번 주 한겨레 21의 표지 제목은 서바이벌 코리아, 대한민국 재난학을 시작하라입니다. 한겨레 21 경제팀 김성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환 기자, 오늘 기자협회에서 주는 이달의 기자상을 예전에 연재하셨던 동아시아 원전 관련한 기사로 수상하고 오셨죠?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도 재난 관련한 기사를 쓰셨던데, 예.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한 50일 가까이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보면 잇따른 사건, 사고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허무하게 사람들이 또다시 순정하는 걸 보면 세월호 참사가 현재 진행형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지 좀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꽤 많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재난 이후에 또 워낙 재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보도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심각한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10일 날에는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건물이 붕괴된 사고가 있었고, 5월 18일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산에서 오피스텔 건물이 왼쪽으로 기울어서 사고 위험이 있었던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5월 22일에는 지하철 노량진역에서 20대 남자가 감전사 당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5월 26일에는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오전 9시쯤에 지하 1층에서 불이 발생해서 28분 만에 불은 진화됐는데, 유독가스 등으로 8명이 숨지고 53명이 중경상을 입는 큰 인명피해가 났었습니다. 내부 리모델링 작업을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내부에서 불이 나면서 이제 미처 피하지 못한 분들이 유독가스를 마시고 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 사흘 뒤죠. 5월 28일에는 전남 장성에서 이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났었죠. 장성의 효실천 사랑 나눔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나서 또 아까운 목숨 21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도를 보면은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각종 방화벽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건, 사고가 많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험사회 혹은 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회라고 부르는 이유를 보면 그 재난 이후에 대해서 과연 수습할 능력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지난주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 국회 진상규명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문제, 그리고 국정조사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시킬 것인가를 놓고서 국회에서 며칠 동안 밤을 새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세월호 유가족뿐만 아니라 태안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구 지하철 사건 유가족들도 기자회견을 했던데 어떤 내용이었죠? 이번에 한겨레 21에서 그 과거 유족분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 2003년에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에 그 가족을 잃었던 분이랑 충남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그리고 최근 일이죠. 경주의 마우나오션 리조트 사건, 그리고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사고의 유가족 대표분들을 따로따로 만나서 기사를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이런 재난을 겪었던 유가족분들은 하나같이 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때와 너무 똑같다. 우리 때와 너무 똑같고 똑같은 실수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초기 구조상의 난맥상, 그리고 관리감독 부실, 그리고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답답한 모습들, 그리고 정부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정부의 약속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들을 예를 드셨습니다. 실제로 그 시랜드 화재 유가족 대표를 맡았던 고석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청소년 수련시설 안에 안전점검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다가 말았다. 그리고 또 몇 년 동안은 업소에 성적표를 매기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사업주들의 저항 때문에 이것도 유야무야 되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최근에 이제 세월호 사고를 보면서도 좀 많이 착잡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가족분들도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진 않겠다라는 입장이십니다. 그래서 오는 6월에 재난안전 가족협의회를 출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유가족들이 그렇게까지 나서는 걸 보면 예. 재난 이후에 한국 사회가 좀 교훈을 얻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좀 이번에 기사 쓰신 본론으로 넘어가 보면 그 한국에서 이처럼 처절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한국적인 재난학을 시작을 하자라는 예. 제안을 하셨죠. 예. 그 재난학이라는 게 좀 다소 생경한 개념인데 재난학이라는 게 뭔지 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막연히 재난학이라고 하면은 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과거에 뭐 방재라고 얘기했던 그런 공학적인 측면과 이렇게 좀 사회 문화적인 측면들을 합쳐서 좀 재해 이후에 그 사회를 어떻게 복원하고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이런 것들 좀 연구하는 분야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자면 그냥 단순히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명 경시 풍조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좀 근본적인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런 심리적인 부분까지 한꺼번에 다 아우르는 학문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참사가 일어났을 때 누가 잘못했느냐, 무슨 기계가 작동하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보다는 왜 이런 행동들이 나왔고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피해를 받고 공동체는 어떻게 뭐 움직였고 어떻게 좀 복원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사람을 중심으로 좀 연구를 해보는 학문이다 이렇게 좀 저희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월호를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세월호 이후에 안산 지역의 복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그렇죠. 하나의 연구 주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네. 재난학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한국에서 이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일본에 다녀오셨죠? 저희 일주일 동안 이제 고려대 일본 연구센터와 함께 그 관련 연구자들을 좀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종 문헌들을 통해서는 많이 나왔는데요. 그 95년에 일어났던 그 한신 아와이 대지진,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고베 대지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고베 대지진은 뭐 일본 사회에서도 좀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뭐 사회 전체 전반적인 구조를 좀 바꿨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간 곳은 이제 고베 대지진 이후에 고베, 오사카 이 지역, 간사이 지역이 어떻게 재난 이후 연구를 했는가, 그리고 또 지금 동일본 대지진을 겪은 이후에 그 센다이 지역의 그 연구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좀 돌아봤습니다. 좀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이제 고베시에 있는 인간과 방재 미래센터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이제 고베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2002년에 세워진 이른바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지진이 났을 당시에 피해 현황과 뭐 관련 자료들, 그리고 실제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각종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떨어진 간판이라든지, 당시에 피난촌에서 돌렸던 소식지라든지, 그리고 불에 탄 카메라, 다양한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재난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어떻게 복원을 했고, 어떤 류의 문제점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일종의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은 이런 식으로 재난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대비했던 방식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있었고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인간과 방재 미래센터에서는 당시 피해를 경험했던 그런 당시 시민들이 와서 그 관람객들에게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강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일본에서는 대학에 실제로 재난학을 연구하는 학부가 있을 정도로 연구가 활발하다고 하던데 그거는 어떻던가요? 예, 실제로 일본 간사이대 같은 경우는 사회안전학부가 있습니다. 사회안전학부에는 모두 28명의 교수님들이 계신데요. 그 중에 14명은 공학, 그리고 14명은 인문사회학을 전공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문 간의 융합을 통해서 뭔가 재난에 대해서 좀 다양한 각도로 연구를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런 학부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는 특성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고베 대지진 일어났던 건 1995년이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참 극과 극의 이후에 19년이 극과 극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삼풍 사건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 대형 이런
참사, 재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뭐 백서도 만들고 나름 노력해왔던 것 같은데 한국 사회는 왜 일본처럼 그렇게 꼼꼼한 교훈들을 남기지 못했던 걸까요?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부분이기도 한데 실제로 재난 백서들을 들여다보면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일종의 실마리가 잡히기도 합니다. 뭐 우리나라가 그 삼풍백화점 사고 혹은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에 쭉 발행했던 재난 백서들을 살펴보면요, 약간 비슷한 식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정부 부처가 어떻게 대응을 했고, 뭐 어떤 점들은 잘했고, 어떤 점들은 뭐 미흡했다. 뭐 그래서 뭐 피해자들은 이렇고 사진들은 이렇다. 뭐 이런 식인데 사실 뭐 몇백 페이지가 되는 백서만 내는 걸로 참사가 끝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냈던 백서들을 보면은 백서 이상의 무언가를 좀 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록으로부터 무엇을 배우실 것인가 좀 다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일본에서 2011년 대지진 이후에 그 장기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센터, 싱크탱크 같은 게 만들어졌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표를 만나고 오셨죠? 뭐 아사히 신문 주필 출신이던데 그분은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좀 어떤 조언을 하시던가요? 뭐 국내에서도 좀 많이 알려지신 분인데 후나바시 요이치라는 그 일본 재건 이니셔티브 이사장입니다. 후나바시 요이치 씨를 만났을 때 뭐 한국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일본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참사 발행하면 이제 패배를 인정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이러한 패배를 인정을 하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대비를 해야 된다. 패배라는 건 뭐에 대한 패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스템과 우리의 상황들에 대한 패배겠죠. 그래서 이런 패배들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 거버넌스가 무엇을 할 것인가 혹은 사회가 어떤 것들을 보완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둘 따져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식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해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인과관계부터 먼저 세운 다음에 그런 걸 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좀 조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성환 기자 지금까지 원전에 대해서 관심 가지셨던 것처럼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지속적인 끈질긴 추적 보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정연순의 말하자면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을 벌이는 40대 엄마들을 만나봤습니다. 엄마들은 온라인 모임 노란 손수건을 만들어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끈질기게 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월호 아이들이 엄마들을 변화시키고 그 엄마들이 이제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레드에서는 또 다른 엄마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요즘 3년간 빡세게 육아해서 최정의 유언을 길러내는 일명 군대 육아가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주말 이번 지자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2세 이야기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낮은 아버지의 인지도를 끌어올리겠다고 한 아들이 온라인에 글을 올리는가 하면 이혼 후에 자신을 돌보지 않은 아버지가 교육감 후보로서는 부적격하다고 멀리 미국에 있는 딸이 공개적으로 반박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라면 아이들에게 잘해야 되겠다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이 돌기도 했는데요. 6월 4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바르게, 또 잘 키울 수 있는 사회가 여러분의 한 표에 달려 있습니다. 21의 생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황혜랑이었습니다.